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까지 민총했죠? 예. 자, 민총에서 우리 시험 범위가 뭐라 그랬죠? 민총에서 우리 뭐 하죠? 예, 법률행위 해요. 자, 법률행위 중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하시고 법률행위 중에서 효력요건 하세요. 효력요건. 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효력요건을 갖춘 거요, 갖추지 못한 거요. 갖추지 못한 거. 아니, 갖춘 건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갖췄으면 돈 주고 소유권 받으면 되는 거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서 뭐가 되는 경우요?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합니다. 이 효력요건 목차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효력요건이 일반적 효력요건이 먼저 있죠. 일반적 효력요건은 당사자는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리능력, 의사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능력이 없으면 제한능력자 그러죠. 제한능력자는 취소. 그렇죠? 두 번째가 목적이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험범위에요. 여러분들은 목적에서 제일 먼저 확정돼야 되고 두 번째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적법해야 되고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죠. 이제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순서 목차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요.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103조, 104조.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불법이라 그러고 이 불법에 두 개가 있다. 103조는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고 104조는요.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죠. 여기는 뭐가 중요해요? 103조는 판례. 이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는 누가 정해준다? 판례가 정해줘요. 이 104조는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건과 효과. 그거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근데 일치하지 않은 게 세 개가 있다. 일치하지 않은 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 세 번째 착오.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있죠. 그렇죠? 네 번째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 이제 논점이 하나 더 있는 게 의사표시 효력 발생. 이렇게 5개예요. 논점이. 여기 이제 조문이 있는 거예요. 조문이.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표의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알고. 얘는 알고. 얘는요. 알고 플러스 짜고 한 거고요. 차고는요. 모르고. 그렇죠? 하자는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다 조문이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알고 한 것이라도 일단 효력이 있다. 유효. 근데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107조죠. 통정허위 표시 알고 플러스 짜고 한 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다? 무효로 한다. 근데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또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착오는요. 모르고 한 게 착오예요. 착오는요.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또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사기 강박은 당사자 사이의 사기 강박이면 그냥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 취소는요. 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금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다 조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조문 두 개 있죠. 일단 111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도달했을 때. 그렇죠? 도달했을 때 효력 발생하니까 표의자가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 미치지 않는다. 무슨 소리야?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효력 발생해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죠.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면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의 누가?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조문이에요, 조문. 일단 조문이 먼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1월달, 2월달에는 이제 이 조문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뭐예요? 대리요. 다섯 번째 무효와 취소죠. 여섯 번째가 조건과 기한이죠. 여기 대리하고 여기 조건과 기한을 우리가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그랬죠. 특별. 왜 특별 효력 요건이다? 왜 특별해요? 일반적인 법률행위하고 다르니까. 일반적인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 한 사람한테 효과가 기속되는데 대리는요. 법률행위를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하죠. 근데 효과는요. 본인한테 기속되죠.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했는데 효과가 왜 본인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이유가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 뭐 했기 때문에? 예, 현명했기 때문에. 현명이 뭐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뭐 했다? 표시했어요. 그렇죠? 현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본인한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란 말이 붙으려면 다 뭘 해야 돼요? 현명,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복 대리든 다 뭐 해야 된다? 현명.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이거예요. 대리에서 효력 요건은 대리인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항상 없으니까 문제지.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걸 뭐라 그런다? 무권대리죠. 그렇죠?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니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뭐가 돼요? 효력 요건 갖추지 못했으니까 무효. 그렇죠? 무효인데 이 무효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가 있고. 얘는 무슨 무효요? 유동적 무효요. 왜? 본인이 추인을 하면 뭐가 되니까? 본인이 추인을 해주면 사후에 승인을 해주면 뭐가 되니까?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소급하잖아요. 그렇죠? 소급표는 무, 시, 해, 취 밖에 없어요. 그 무해가 바로 요 무권대리 추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무권대리는 효력이 없는데 근데 요 무권대리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또 하나는요. 표현대리가 있다. 대리에선 얘가 중요하다. 대리가 세 문제 나오는데 이 협의의 무권대리 얘는 어떻게 문제 나온다고요? 사례요. 갑을병 사례로 나와요. 얘는 사례로 나온다. 틀림없이 대리권 없이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했죠. 여기까지 문제에서 써줘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물어보는 거예요? 법률관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이렇게 나한테 팔았는데 당신 추인할 거요 안 할 거요? 독촉하는 게 뭐예요? 최고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뭐 해요? 철회를 하죠. 그럼 철회를 하면 이 유동적 무효가 어떻게 돼요? 유동적인 게 확정 무효가 되죠. 확정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철회를 해버리면요. 확정 무효가 되니까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철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가 유리하면 본인 추인하기 전에 빨리 뭐 하면 돼요? 철회하면 돼요. 본인은 유리하면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빨리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돼요.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철회를 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계약금 돌려받고 끝. 그런데 최고로 했는데 본인이 뭘 했어요? 추인을 하든지 거절을 할 수 있어요. 추인을 하면요. 소급해서 유효가 됐으니까 돈 주고 소유권 받으면 되죠.
그럼 소급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처음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뭘 안 해도 된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된다. 계약서 다시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추인을 하면 또 문제 해결된 거예요. 소급해서 유효가 됐으니까. 그런데 추인을 거절했어요. 인정 못 한다는 거예요. 나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뭐가 됐어요? 확정 무효가 됐죠. 확정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한테 네가 책임져. 네 아버지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댄다. 네가 책임져.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묻는 거죠. 책임을 묻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이잖아요. 근데 책임을 물으려면 항상 뭐에 해당해야 돼요? 요건. 그렇죠? 요건이요. 일단 본인이 추인 거절해야 되고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뭐가 요건이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언제나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죠. 그렇죠? 무권 대리는 뭐가 돼야 되고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되고요.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누가 선택해요? 네,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뭐라고 나오겠어요? 무권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럼 틀리는 거 아니에요. 함정은 그렇게 파는 거예요. 응? 그 법률 관계 물어보는 거고 이 표현 대리는요.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뭐가 됐다? 표현이 됐다. 누가 표현을 한 거예요? 누가? 본인이. 본인이 외관을 형성했잖아. 본인한테 책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그게 뭐예요? 이건 표현 대리야. 그렇죠? 표현 대리야. 그럼 본인이요. 입증을 못하면 본인이 어떻게 된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기속되는 거 그게 뭐다? 그게 표현 대리다. 표현 대리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판례.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무효와 취소까지 하셨어. 그죠? 오늘은 이제 조건과 기한인데 똑같아요. 자, 조건과 기한도 뭐다? 특별 효력 요건이다. 그렇죠? 왜 특별해요? 일반적인 법률행위하고 다르니까. 그럼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언제 법률 효과 발생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습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언제 효력 발생해요? 도달했을 때. 그렇죠? 도달했을 때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언제 효력 발생해요? 조건이 성취됐을 때, 기한이 도래했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 이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아들, 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10등 안에 들면 뭐 사줄게. 10등 안에 들면. 10등 안에 들지 안 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게 조건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뭐 해줄게 그랬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반드시 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기한이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는 거예요. 조건과 기한은.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과 기한은 자 이제 여기다 합시다. 조건은 언제 법률 효과 발생해요? 조건 성취 시. 근데 우리가 하는 게 권리 변동이잖아요. 권리 변동은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인데 변경 안 해도 돼요. 발생하고 소멸만 하시면 돼. 그러면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발생하는 걸 우리가 무슨 조건이라 그러냐면 정지 조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건 외워야 돼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느낌이 안 와.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정지되잖아요. 느낌이 안 오잖아요. 아, 효력이 발생하면 무슨 발생 조건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정지 조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없이 외워줘야 돼. 왜냐하면 느낌이 바로 안 오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용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조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지 조건. 그런데 효력이 소멸하면 무슨 조건? 효력이 소멸하면 해제 조건. 이건 또 이해가 돼요.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해제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해가 되는데 얘는요. 아, 효력이 발생하는데 무슨 정지야.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죠. 정지가 돼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니까 정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풀린 거죠. 정지가 풀렸으니까 효력이 발생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은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시기. 그걸 시기. 효력이 소멸하면 그걸 종기. 그럼 시기가 언제 붙어 있잖아요. 이게 시기예요. 언제까지 있죠. 이걸 우리가 종기라 그래요. 그래서 요 시기, 종기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한이라 그러죠.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그렇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간. 기간은 날짜 계산하는 거죠.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도대체 며칠이냐?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민법 총칙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시험 범위 아니에요. 시험 범위 아닌 거 하나 더 있죠. 여기는 법률행위고 민법 총칙에 법률 규정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뭐? 소멸시효. 그렇죠? 소멸시효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해 얘기를. 그렇죠? 근데 소멸시효 하면 뭐가 생각나요? 술집 외상값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그거 다 기억하잖아. 그거. 1년이에요, 1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래, 1년만 잘 도망 다니면 그 돈 안 갚아도 된다. 왜 안 갚아도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술집 주인의 외상값 채권은 어떻게 됐으니까? 소멸하고 없으니까.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럼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잘 도망 다녀야 된다. 왜? 중간에 잡히면 그럼 술집 주인이 어떻게 한다? 술값 달라고 청구한다. 청구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시효가 중단이 된다. 중단되면 어떻게 된다? 그날서부터 또 다시 1년 지나야 된다. 돌아오면 탐을 된다. 그날부터 다시 1년 지나야 된다. 그게 소멸시효 제도예요. 소멸시효 오늘 또 나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민법 총칙에서는 물권법에서는 소멸시효가 나온단 말이에요.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소멸시효 설명을 해드린 거야. 자, 그러면 조건하고 기한이 뭐가 다르냐?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조건은요. 도래가 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도래가 불확실하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예가 뭔지 아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다, 불확실한 사실이다. 대단히 불확실한 사실이다. 그래서 조건이에요. 응?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 주겠대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해라. 100만 원 받고는 그거 안 한다 이게. 아 그렇잖아. 100만 원밖에 안 돼? 그 이 고생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면 좋겠어요? 1억이요. 네, 1억은 해야지. 1억은 돼야 돼. 아니 가치가 자기가 1,000만 원짜리 자격증을 만들 수도 있고 1억 원짜리 자격증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따야죠. 일단은 합격해서 따서 그 다음에 뭐예요? 1,000만 원짜리를 만들든지 1억 원짜리를 만들지 그건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일단은 따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따는 게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대단히 불확실하다. 그렇죠? 내년에는요. 더 불확실해졌어.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올해 쉬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떨어질 사람은 또 떨어진 거고 그럼 내년에 어려워도요. 붙을 사람은 붙는 거예요. 어차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붙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남들 어려울 때 붙어야 또 빛이 나잖아. 나는 이게 치사하게 쉬울 때는 안 붙는다 이게. 응? 어려울 때 붙는다 어려울 때. 응? 아 붙을 수 있어. 다 붙게 돼 있어요 그거. 아무리 어려워도 붙을 사람은 다 붙어요. 어떻게 하면 붙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붙는다 그랬어요? 1번 양을 줄이라 그랬죠? 그죠? 이거 또 잊어버렸을까 봐 또 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네,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해야죠. 세 번째.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언제부터 풀라 그랬어요? 네, 3월 달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1차를 빨리 여러분들이 올려놔야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7월 달 이후에 2차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입문할 때 여기서부터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자, 인문에서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보내면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점은 1월부터예요. 보통 한 2달은 적응 기간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작하면요.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럼 3월 달에 공부 시작하면요.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하려면 이 공부는 용어도 알아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 한 번에 끝내죠. 아, 이 공부를 또 무슨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또 하고 뭐 이러고 그건 아니야. 그거는 공부 오래 하잖아요. 그럼 아파요. 아프더라니까. 내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봤어.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면 절대적으로 양을 줄이셔야 돼요.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응?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건 조건이죠. 불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갑이 죽으면 갑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기한인데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해요. 이건 자, 조건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죠. 조건 기한 다른 점이 첫 번째가 이게 다르고요. 자, 두 번째 다른 게 지난번 받았던 프린트 10페이지 맨 뒤에 보시면 뭐 나오냐면 147조 조건 성취의 효과가 있고 152조 기한 도래의 효과가 있죠. 그렇죠? 147조 1항은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죠. 지금 했잖아요. 해제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을 잃죠. 그렇죠? 그런데 사망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가 뭐 했대요? 예,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뭐에 의한다? 예, 의사에 의한다? 그럼 뭔 소리예요? 원칙은 소급 안 하는 거죠. 근데 약정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그런데 152조 보세요. 기한 도래의 효력 보시면은 152조는 147조하고 뭐가 다른가요? 예, 사망이 없어요. 기한은 152조는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소급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얘는요. 조건은 약정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소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한은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소급이 안 되는 것도 어떻게 안 되냐면 절대 안 돼요. 왜 절대 안 돼요? 이유가 조문이 없어요. 지금 조문 보셨잖아. 소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소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이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법에서 그렇게 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한은요.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요. 147조 3항 보시면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당사자가 기한 도래의 효력을 그 도래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기한은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자, 세 번째는요. 조건에는 없는데 기한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한의 이익이요. 기한의 이익이요. 자,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돈 빌렸어요. 언제까지 내가 돈 갚을게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까지는요. 돈 안 갚아도 되죠. 언제까지 내가 돈 갚을게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는 돈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채무자는요. 그때까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당사자가 갖는 이익. 그게 기한의 이익이죠. 그렇죠? 근데 조문 보시면 자,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뭐 해요? 예, 추정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채무자가 중요할까요? 추정이 중요할까요? 예, 추정이 중요합니다. 추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겠어요? 예, 그렇죠. 본다 그렇게 내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말 바꾸는 저는 구멍이라 그러는데 말을 바꿔서 시험 문제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 이렇게 1, 2, 3, 4, 5번 지문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말 바꾸는 구멍이 있다고요. 응? 예를 들어서 자, 무권 대리인 아까 책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누가 선택하냐고요. 그래, 상대방이 선택하잖아요. 그게 구멍이라고. 문제 내는 사람은 어떻게 내겠어요? 무권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서 사례잖아요.
그럼 갑을병 중에 누구라고? 병의 선택에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을의 선택에 따라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채권자로 바꾸지는 잘 않아요. 그런데 뭐로? 추정을 본다로 바꾼다 이거예요. 추정을 본다로 바꾸니까 그 지문이 탁 나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본다로 돼 있냐 추정으로 돼 있냐 그 함정이 어디냐 구멍이 어디냐 그걸 찾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뭐예요? 추정이에요. 이 추정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추정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추정하고 본다고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추정은 반증을 들면 뒤집을 수가 있는데 본다는요. 확정이 된 거니까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추정은 번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번복을 하려면 누군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 뒤집어야 되잖아요. 뒤집으려면 누가 뒤집어야 돼요? 추정을 깨려는 자가. 그렇죠? 그러면 추정이 되는 사람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추정이 되는 사람은 입증할 책임이 없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추정을 깨려는 자가 뭘 해야 된다? 입증을 해서 뒤집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니까 채무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네. 누가 입증해서 깨야 돼요? 채권자겠죠.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되는 거죠. 추정이 되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추정이 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추정은 언제 추정되는 거냐?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 추정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럼 명확하면요, 추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명확하면 추정되는 거 아니에요? 자, 명확한 경우에는 추정되는 거 아니에요. 명확한 경우 하나 해봅시다. 명확한 경우가 뭐냐? 이자부 소비대차예요. 또 용어한 겁니다. 소비대차 그럼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면 돼요? 돈 빌려준 거예요. 소비대차, 이 돈이 소비물이야. 그러니까 소비대차 그럼 뭐라고요? 돈 빌려준 거예요. 이자부 소비대차니까 어디 가서 돈 빌렸겠어요? 은행 가서 3년 기한으로 1억 원 대출 받았어요. 이율 3.5%로. 응? 그러면 3년 기한으로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해준 은행 있죠. 은행이 채권자죠. 돈 빌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채무자죠. 그러면 은행은요. 3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 있죠. 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무자는요. 3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부 소비대차는요.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다? 둘 다한테 있다. 둘 다한테 있는 게 명확하죠. 이럴 땐 추정되는 거 아니에요? 추정되는 거 아니에요.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 추정되는 거예요. 이자부 소비대차는요.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한테도 있고 채무자한테도 있어요. 만약에 무이자라면 무이자 소비대차라면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채무자한테만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긴 지금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채무자 모두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기한의 이익에서 하실 게 딱 두 개만 하시면 돼. 두 개만. 기한의 이익에 포기가 있고요. 기한의 이익에 상실이 있어요. 포기하고 상실의 차이점만 아시면 돼. 자, 포기가 뭘까요? 포기, 양도, 포기, 담보 설정, 물권행위, 법률행위. 얘는 법률행위야. 포기는 법률행위요. 자, 법률행위는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해요? 법률행위는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해요? 의사표시한 대로. 뭐라고 의사표시했어요?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한이 도래합니다. 포기했으니까 기한이 도래한 거예요. 포기에서는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해봅시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나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다 없다? 아, 있으니까 포기를 하죠. 뭘 가지고 있어야 포기를 하죠. 없는 사람이 뭘 포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한테도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자, 상대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상대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답이 되려면 그럴듯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게 넘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자, 조문 한번 봐보세요. 조문. 자, 153조 2항 보세요. 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든 없든 다 포기할 수 있다잖아. 아니 조문에 지금 다짜고짜 뭐라고 돼 있어요? 기한의 이익은 이를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하지 못한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져 있고 기한의 이익은 이를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상대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든 없든 다 포기할 수 있죠. 다만 상대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포기했죠. 그럼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방 예 들어드렸던 거 이거야. 이자부 소비 대차요. 3년 기한으로 지금 1억 대출 받았어요. 그렇죠? 채무자는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년 만에 중도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년 만에 중도 상환하는 거 뭐예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은행은요. 3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실제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중도 상환 수수료 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 주면 그럼요. 상대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은행에서 우리 대출 받았는데 그런데요. 채무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 그 중도 상환하는 게 뭐다? 법에서 기한의 이익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뭐 해주면 되니까. 손해 배상해 주면 되니까. 이게 됐어요? 자, 그런데 기한의 이익 상실은 거기 388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상실 사유가 나오잖아요. 상실 사유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했죠. 그렇죠? 담보 망가뜨렸죠.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하나 더 있어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자, 채무자가 지금 피성년 후견인이 됐어요. 옛날 얘기로 하면 자, 채무자가 뭐가 됐어요? 금치사 선고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럼 기한의 이익 상실돼야 안 돼요? 채무자가 지금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됐다고 그러면 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법률 규정이잖아요. 법에 그런 사유 있어요? 법에 그런 사유 없어요. 그렇죠? 채무자가 무자력이 뭔 소리예요? 무자력. 돈이 없죠. 무자력, 자력이 없다. 돈이 없죠. 기한의 이익 상실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조문에 없잖아요. 조문에. 법에서 정한 거잖아. 법에서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정한 거잖아요. 그 채무자가 성년 후견이 개시됐다고 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요? 아니라니까요. 법에 딱 정한 이 사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니까 어떻게 법률 효과 발생해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효과 발생하죠. 법률 규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규정의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빨리 돈 갚아.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자가 돈 갚아라 그랬을 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면요.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장을 못하니까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빨리 돈 갚아.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고요. 채권자는 즉시 돈 갚아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돈 갚아 청구했죠? 그러면 기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한이 된 거예요. 기한이 됐는데 채무자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 안 갚았어. 그럼 지체가 되는 거지. 지체. 우리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연체. 그렇죠? 연체. 근데 채권자가 돈 빌려주면서 뭐 잡았냐면 담보 잡고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인데 채무자가 기한이 지났는데 돈 안 갚았잖아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요? 저당권 실행하죠. 저당권 실행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하는 게 뭐 하는 거다? 경매 붙이는 거죠. 경매 들어간다고요. 이게 저당권 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채무자를 신뢰해서 채무자한테 기한의 이익을 준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잖아요. 지금 담보를 망가뜨렸잖아. 담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법률 규정이니까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장하지 못하니까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빨리 돈 갚아.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기한이 도래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얘는요. 의사 표시한 대로 효과 발생하니까 포기한다 그러면 바로 기한이 된 거죠. 근데 얘는요.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기한이 도래했어요? 아직 안 했죠.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는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즉시 변제 청구하면 그때 뭐가 돼요? 기한이 도래해요. 기한이 됐는데도 채무자 돈을 안 갚아요. 그럼 그게 뭐가요? 그게 연체예요, 연체, 지체. 지체가 되니까 이제 채권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담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실행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경매 들어간다니까요. 그 순서라고. 자, 그래서 포기하고 상실 차이점 됐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임의적 추인하고 법정 추인하고 차이가 뭐예요? 임의적 추인은요. 법률행위잖아요. 의사 표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정은 뭐예요? 법정. 법률 규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 그거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얘는 법률행위니까 의사 표시한 대로 기한이 도래해요. 근데 얘는요. 법률 규정이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한이 된 건 아니야. 근데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하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한이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요게 자 조건 기한의 차이입니다. 조건은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이다. 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다. 이건 이제 다 아시는 거고 두 번째 다른 점은요. 조건은 약정을 하면 소급할 수 있는데 기한은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조문이 없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조건에는 없는데 기한에만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다? 기한의 이익이다.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추정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 안 해도 된다. 추정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 입증해서 뒤집어야 된다. 무진장 많이 나와요 앞으로. 두 번째 이 추정이 되는 건요. 명확하지 않을 때 추정되는 거다. 명확할 때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확한 게 있다 여기. 이자부 소비대차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한테도 있고 채무자한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기한의 이익 할 때 여러분들이 할 게 기한의 이익의 포기, 기한의 이익 상실. 그렇죠? 포기는 하나만 하면 돼. 상대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채무자는 중도상환 한다. 어떻게 하고요? 중도상환 수수료 내고 그렇죠? 1년 이내 갚으면 얼마예요? 1.5% 그렇죠? 1년에서 2년 사이에 갚으면 1% 그렇죠? 내가 전직도 금기관 출신이거든. 그게 이제 꽤 오래됐거든요. 꽤 오래됐는데도 다 기억나 아직까지. 제가 여기에 20 몇 년 전이더라. 27, 8년 전에 여기 그 지금은 이제 삼성증권인데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가 증권에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부전동 지점 개설할 때 제가 개설 준비위원을 한 6개월 동안 또 파견 나온 적이 있었어. 여기하고는 인연이 많아서 여기 저 점포동 쪽에 내가 그때 하숙하고 있었어요. 응? 아 그건 그거고 아무튼 중도상환 수수료 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선 주의할 거는 상실 사유가 발생했죠. 그럼요 기한이 도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그럼요. 법에 뭐라고 돼 있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만 돼 있다. 아직 기한이 도래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차이가 뭐냐? 그거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거.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총칙이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총칙이. 자, 그럼 이제 다시 물권법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받으신 프린트 보시면 되는데 예? 아, 그거는 특별법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특별법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서 받으실 거 아니야 이제 올해. 오늘 받으시면 거기 보면 그게 뭐 특별법에 그게 하나 나옵니다. 자, 이제 물권법 갑니다.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뭘 공부하셨냐면 권리. 그렇죠? 그럼 물권법에서 뭐가 돼요? 물권. 그렇죠? 물권법에서는 그 권리가 물권이잖아요. 자, 민법에 총칙 있었죠. 민법 총칙 지금 하셨잖아. 그렇죠? 그럼 물권법도 뭐가 있을까요? 또 총칙 각칙이 있어요. 그 물권법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총론이라 그래요. 총칙 각칙을 총론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먼저 총론입니다. 이 총론은 뭐하고 구조가 똑같다 그랬냐면 민법 총칙하고 구조가 똑같다. 민법 총칙하고 구조가 똑같다. 그래서 얘는 민총하고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체계에 따라서 목차를 보고 목차에 따라서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 그게 논점이다. 이렇게 양을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민법 총칙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통칙이잖아요. 통칙, 법원, 그다음에 신의칙. 그건 통칙이니까 따로 할 거 없고.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했던 게 뭐예요? 권리의 의. 그렇죠? 권리의 의. 항상 목차가 나올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의.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물권의 의. 자, 요걸 하실 때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재산권 하시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재산법 공부하는 거거든요. 가족법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재산권은 뭐와 뭐가 있다. 이래가지고서 재산권 관리가 되겠어요? 재산권이 뭔지를 모르는데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권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의 성질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얘가 채권과 뭐가 다르냐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도 조건과 기한을 어떻게 봤어요? 비교해서 봤잖아요. 조건하고 기한이 뭐가 다른지를 봐야 이 조건의 성질이 명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효하고 취소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무효하고 취소 뭐가 다르냐? 비교해서 봤잖아요. 그렇게 봐야 명확해질 거 아니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권의 의의는 뭐하고 규보라는 거냐? 채권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조금 이따 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민법 총칙에서 권리의 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권리의 주체. 주체 다음에 뭐 했어요? 객체. 그다음에 뭐 했어요? 그다음에 권리 변동. 권리 변동. 그렇죠? 그래서 권리 변동은요. 법률 효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요건. 요건에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똑같다 이게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도 자, 물권의 의 두 번째. 물권의 주체. 물권의 주체 누구요? 인이요. 인은 누구요? 자연인 법인이요. 그렇죠? 자, 물권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그렇죠? 지배권이다. 그러면 물권의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자연인, 법인.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물권의 뭐예요? 객체.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 그렇죠? 물건. 물건은 뭐예요? 부동산, 동산. 그렇죠? 그게 이제 물권의 객체. 자, 그다음에요. 물권 변동. 네 번째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런데 목차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아요.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이거 물권의 주체는요.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물권의 주체인 이건 이미 총칙에서 끝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따로 필요 없다고요. 물권의 객체도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물권이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 안에서 해결하면 되니까 목차는 이걸 다 지워버리고 물권법 총론은 하실 게 두 개. 하나는 물권의 의.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채권과 비교하시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물권 변동. 요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총칙에서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면 보통 네 문제 나와요. 여기 물권법 총론에서 네 문제 나와요. 이제 물권법 강론에서 몇 문제 나오겠어요? 10문제예요. 우리 물권법에서 14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총론에서 4문제, 강론에서 10문제. 그러면 물권의 의의는 뭐 하는 거라고요? 채권과 뭐가 다르냐?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그럼 물권은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물건이냐 거기 써져 있죠. 의의 보시면 이 의의에서 다 나와. 다 해결돼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현존해야죠. 두 번째는요? 네, 특정돼야죠. 세 번째는요? 독립해야죠. 한 물건을 뭐예요? 지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배타적. 그 다음에 절대적 권리다. 이것만 하시면은 다 따라 나와요. 다. 그러니까 의만 알면 의에서 다 따라 나와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채권은 뭐 하는 거예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를 행위를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은요. 물건을 뭐해요? 지배하지만은 채권은 행위를 뭐 한다? 청구하죠. 그래서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죠. 그렇죠? 차이점 하나 해볼게요. 여기 지배하잖아요. 어디로 연결되냐면 현존하고 연결이 돼요. 물권은 지배하니까 지배하려면 물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있어야죠. 현존해야 지배할 거 아니야. 없는데 어떻게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요. 뒤집으면 목적물이 멸실이 됐어요.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럼 지배를 해요, 못해요? 지배를 못하니까 물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겠죠. 그렇죠? 이게 공법 시간에 나오는 게 있어요. 비가 많이 왔다, 해일이 왔다, 땅이 다 쓸려 내려가 버렸어. 땅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린 걸 공법 시간에 뭐라 그래요? 포락이라 그래요. 포락됐죠. 그럼 땅이 다 쓸려 내려갔으니까 목적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멸실됐죠. 그럼 지배를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어떻게 소멸해요? 절대적으로 소멸해요. 절대적으로 소멸했다는 얘기는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흙을 쌓죠. 거기다가 흙을 쌓는 걸 뭐라 그래요? 성토한다 그러죠. 성토하면 이전의 소유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채권은요. 청구하는 거죠. 청구하는 거니까 현존하지 않아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래 성립하는 물건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장래 성립하는 물건을 미리 팔아먹는 걸 뭐라 그랬어요? 분양이요, 분양. 분양도 매매의 일종이라고. 지금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팔아먹고 있잖아요. 매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성립하는 물건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근데 물건은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래요, 현존해야 돼요. 있어야지 지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존하고 지배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물건은 배타적이라 그랬거든요. 배타적인 게 뭐겠어요? 배타적이다. 걔는 배타적이야. 자기만 되는 거야, 자기만. 그렇죠? 다른 사람은 되고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돼. 나만 되는 거야. 이 물건은 나만 주인이야. 이 물건은 나만 지배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건에는 지배하는 사람은 나만 있어야 된다. 이게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배타적인 거에서 나오는 게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일물 일권주의.
그러면 일물은 어떤 물건이요? 하나의 물건이죠. 하나의 물건에는 일권 뭐예요? 하나의 권리만 존재한다. 그럼 이 물건의 소유권은요? 하나만 존재한다. 나만 소유권자야. 다른 사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타적인 거지. 그런데 내가 소유권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줘야 돼? 외부에 표시해줘야 딴 사람이 딴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소유권자다 외부에 표시해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시. 공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지금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채권은요. 배타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얘는 비배타적이에요. 비배타적이니까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동시에 존재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양립한다래. 내가 양립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갑이 자기 X 부동산을 을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뭘 가지고 있어요?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갑이요. 병하고 또 매매 계약했어요. X 부동산을. 이중 매매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병도 갑한테 뭘 가지고 있어요?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을도 갖고 있고 병도 갖고 있잖아.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지금 동시에 존재해야 안 해요? 동시에 존재해요. 그렇죠? 그럼 갑은 꼭 누구한테 등기해줘요? 얘한테 해줘요. 왜 얘한테 해주냐면 얘한테는 1억에 팔았는데 얘한테는 2억에 팔았거든. 그러니까 얘한테는 등기해주는 거니까 채무를 이행했죠. 근데 얘한테는 채무를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뭐예요? 그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되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요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얘한테 뭐 하겠어요? 손해배상 청구하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의 채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배타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물권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절대적인 거 지난번에 배우셨어? 무효.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효력이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물권은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물권은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얘는 대부분 무슨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잖아요. 사람하고 물건이잖아요. 사람하고 물건 사이에는 대화가 된다 안 된다?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채권은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거 여러분들 지난번에 하나 했어요. 뭐 했어요? 취소요. 취소는요. 취소권자만 할 수 있죠?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채권은요.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 물권 관계는 사람과 물건 사이인데 채권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대화가 된다 안 된다? 대화가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 법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달리 약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렇죠? 얘는 임의 규정이다. 채권자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돈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채무자한테만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돈 10,000원만 줘. 없다.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씩 추가된다. 뭐 하는 거예요? 삥 뜯는 거야.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가 응? 돈 10,000원만 달라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하고 나하고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행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돈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 더 맞죠. 그러니까 채권은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누구한테만? 채무자한테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요 물권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강행 규정이니까 물권 법정주의라 그래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 못한다. 임의로 창설 못하니까 얘는 물권 법정주의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채권은 임의 규정이잖아요. 임의 규정을 나타내기 임의로 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임의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뭐예요?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자, 그럼 물권, 채권은요 성질이 같아야 달라요. 성질 다르죠. 성질 다르니까 물권과 채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질이 같으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지. 근데 성질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양립할 수 있어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아니 같은 게 두 개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다르니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누가 더 세냐? 얘는요.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데 얘는요.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잖아. 누가 더 세요? 얘가 더 세죠? 아니 쉽게 그냥 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얘가 이겨 얘가 더 싸움 잘해. 그러니까 효력. 물권 채권 있으면 누가 우선한다? 네, 물권이 우선해요. 그래서 우선적 효력이요. 하나 더. 이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니까 누가 내 건데 뺏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니까 내놔 임마. 도로 뺏어와야 되죠. 채권에는 없는데 물권에만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 채권에는 없는데 물권에만 인정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차 다 나왔어요. 물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할 게 제일 첫 번째 채권과 비교죠. 의해서 제일 먼저 채권과 비교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과 비교하고 두 번째 물권의 객체죠. 객체가 뭐예요? 주체님이 다 아는 거니까. 응? 물권의 객체는요. 물건이죠. 어떤 물건이요? 현존해야 되고 특정돼야 되고 독립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물권의 객체. 그래서 첫 번째가 현존해야 된다. 왜? 지배해야 되니까. 두 번째가 특정돼야 된다. 특정이 뭔 소리요? 예, 특별하게 정해져야 된다. 특별하게 정해지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 매매계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일산에 있는 아파트가 다 내 아파트가 아니다.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게 특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식당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아무거나 메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치찌개 주세요. 된장찌개 주세요. 이렇게 뭘 해야 된다? 특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특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독립돼야 되거든요. 이 독립하고 연결되는 게 여기에요. 배타성, 일물 일권주의예요. 일물이 하나의 무슨 물건? 독립된 물건.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일물 일권주의고 자, 배타성 했죠? 일물 일권주의. 그럼 네 번째 여기 절대성에서 뭐가 나와요? 물권 법정주의. 그러니까 이 의 안에서 하나씩 목차가 다 나와. 그래서 네 번째 물권 뭐예요? 법정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 하면 될까요? 칠판에 써져 있는데요. 효력이요. 여기 효력이요. 물권이 채권과 구별되는 무슨 효력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뭐 있어요? 우선적 효력이 있고 두 번째 뭐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자, 이게 물권에 의해서 목차죠. 자, 목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 논점. 그 논점이 뭐냐? 여기요. 물권적 청구권이요. 얘는 별이 세 개예요. 자, 별 세 개가 무슨 뜻이었어요? 손바닥 표시. 안 나오면 장 치진다. 얘는 반드시 문제 나와요. 응?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가 중요한 거니까 이 나머지 있죠, 이거. 나머지 이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냥 읽고 무슨 소리인지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 응? 다음에 볼 때도 그냥 쭉쭉쭉 읽고 넘어가면 된다. 다음에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안 보면 또 잊어버리니까. 안 보면 또 잊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7월 달 이후에는요. 이거 안 본다.
이거는 안 본다. 이미 다 아는 거야. 몇 번을 반복해서 이미 한 거니까 그때는 그건 안 보는 거고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복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쭉 읽어요. 그렇죠? 기본서 쭉 읽잖아요. 쭉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쭉 없어져요. 쭉 읽으니까 쭉 없어지잖아요. 어? 근데 나는 도대체 궁금한 게 뭐냐면 알고 있는 걸 도대체 왜 읽냐고.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왜 읽고 있어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거 읽는 바람에 시험에 나오는 이거를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무슨 소리인지만 알면 된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요. 넘어가도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이거는. 응?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계를 잡고 목차에 따라서 하는 이유는 이 목차를 안 잡아놓으면 얘가 어디에서 나오는 인지를 몰라요. 얘가 민총에서 나온 건지 물권법에서 나온 건지 민법에서 한 건지 아니면 중개사법에서 한 건지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여기서 뭐예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의의에서 다 목차가 따라 나와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여기 내용 있죠? 요거는 이제 쉬었다가 보십시다.